지난 본머스전 패배의 여파가 상상보다 심각한 듯합니다. 중계 화면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선수를 향해서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산체스입니다. 산체스는 본머스전 선반 35분 랑글레가 부상을 당한 자리에 교체로 투입됐었는데 후반 13분에 재교체가 되면서 30분도 채 뛰지 못하고 굴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죠. 산체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2번이나 큰 실수를 하면서 역전의 주범이었기 때문이죠. 본머스의 동점골 장면에서는 미숙한 볼 컨트롤과 불안한 패스로 포로에게 애매한 패스를 했고, 드리블을 하던 포로가 공을 뺏기면서 비냐에게 내골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패스를 하지 않고 공을 뺏긴 포로의 잘못도 있지만 산체스의 불안한 터치가 동점골의 기점이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빼박 범인으로 지목됐죠. 환상적인 태클 패스로 본머스 선수에게 어시스트. 결국 산체스는 굴욕적으로 재교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노한 홈 관중들의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실점 이후에 산체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현지 언론조차 당황할 정도로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풋볼 런던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산체스를 향한 야유는 가장 불편한 종류의 장관이었다. 상대편 선수나 불성실한 선수에 대한 야유는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이번 시즌 초반에 에메르송이 교체될 때 야유를 당한 적이 있지만 산체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 스텔레니가 교체로 들어간 산체스를 다시 교체할 때 홈 관중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부었다라면서 토트넘의 홈 팬들이 산체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주장인 요리스조차 선수 생활 내내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산체스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그는 동료이자 친구고 몇 년을 함께한 전우다. 이런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당시 토트넘 홈구장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어져서 산체스의 개인 SNS에도 악플이 수없이 달렸고 결국 산체스는 자신의 SNS를 비활성화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경기 중에 실수한 선수를 향해서 거친 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하거나 SNS로 악플을 다는 행위는 선을 많이 넘었다는 생각인데요. 더욱 문제는 다음 경기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밤 10시에 리그 4위인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산체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다음 경기 선발로 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탄강가가 나온다는 건데 탄강가는 어떤 면에서는 산체스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서 차라리 포백을 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스텔리니가 그럴 수 있을지 또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 매우 황당한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에릭 다이어와 3년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에 다이어와 3년 재계약을 하려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토트넘이 정말 제대로 된 팀인지 특별 감사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태클 성공률 0%를 기록했고 심지어 승리했던 브라이튼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태클 성공률이 0%였습니다. 본머스전에서는 조금 발전한 게 50%였으니까 말 다 했죠. 평점 사이트 품목 기준 본머스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한 게 바로 다이어였습니다. 다이어가 주전인 라인업이 토트넘 수비가 엉망인 이유인데 그런 다이어와 재계약이라뇨. 그것도 새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재계약을 마치겠다고 하면 새로운 감독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이어를 기용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이어는 토트넘 수비들 중에 2순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랑글레는 임대 선수니까 다이어랑 동급이라 치고 부동의 원탑 센터백인 로메로를 빼면 다이어가 2순위 맞죠. 근데 그래서 2순위 센터백이니까 다이어와 3년 재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선택인가요? 다이어가 2순위인 토트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보드지는 저는 못하는 건지 다이어의 주급은 1억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재 주급의 2배 조금 안 됩니다. 다이어는 토트넘 유스도 아니고 영국의 홈그라운 선수도 아니라서 스쿼드 구성에 이점도 없어서 굳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못 찾겠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 역시 이 소식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실력이 감퇴하고 있는 29살 센터백에 후임 감독과 상관없이 재계약을 준다고?
진짜 토트넘 구단의 일처리는 끝내준다. 다이어가 레비 회장의 약점을 잡고 있나봐. 나 지금 이 뉴스를 보고 토할 것 같아.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다이어를 팔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재계약을 한다는 건가? 도대체 누가 다이어를 원하겠어? 홈그로운도 아닌데 주급이 싼 것도 아니고. 다이어 따위가 주전으로 나오니까 토트넘 수비가 그 모양인 거야. 제발 쫓아내자. 토트넘이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다이어 재계약은 무슨 케인을 잡을 생각해라. 이 미친 보드진들아. 다이어, 산체스, 탄강가 이 수비 라인업으로 뭘 하겠냐. 그냥 때려치자. 나는 다이어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구단의 판단력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 눈이 달렸다면 다이어와 재계약을 하겠어? 다이어와 9년을 같이 했으면 충분해. 이제 그를 내보낼 때가 왔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여름이 되자마자 다이어를 쫓아내야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야. 나는 왜 다이어가 특별 대우를 받는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다이어를 로테이션 정도로만 쓴다면 받아들일만 해. 근데 주전감은 절대 아니야. 내가 보는 다이어는 항상 실점의 원인이야. 아직도 다이어를 주전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없어. 다이어와 재계약을 한다는 건 케인을 포기한다는 뜻이야. 손흥민도 팀을 떠나겠지. 나는 다이어와 재계약을 할 수는 있다고 봐. 그 전에 주전 센터백을 영입한다면 말이야. 네. 지금 토트넘의 최우선 순위는 일단은 뭐 다음 시즌 감독을 구하는 거고, 그 감독이 누가 됐든 케인의 재계약을 요구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트넘이 지금 다이어와 재계약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이어 재계약은 10순위에 들까 말까 하는 사소한 일입니다. 강등권 팀들과의 5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못 얻은 토트넘이 다이어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매우 절망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토트넘의 골스 팬이라서가 아니라 손흥민의 팬이라서 드는 생각입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는 팀에 앞으로 2년이나 더 있어야 한다니, 눈앞이 정말 깜깜해지네요. 다이어와 3년 재계약을 하면 케인은 무조건 팀을 떠날 것 같고, 그럼 손흥민이 다이어와 함께 우승컵을 하나라도 들 수 있을까요? 답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레비를 욕해도, 콘테와 스텔레니를 욕해도 토트넘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합니다. 토트넘에서 100호 골도 넣었겠다. 뭐 의리는 지킬 만큼 지켰잖아요.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도 떠나는데, 프랜차이즈 스타인 다이어 재계약하겠다는데 손흥민이 못 떠날 이유도 없고요. B클럽 자리가 없다면 뉴캐슬 딱인데, 그죠? 대우는 확실할 것 같거든요.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우승 확률도 더 높아질 거고요. 기마량이스가 부상이 자주 있어서 손흥민 링크도 나고 있다던데, 우선 무조건 흥민아 떠나자. 위안은 아닌데 올 시즌 참 이상하죠. 리버풀 4위 밑으로 떨어지고 첼시는 11위고, 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4위가 어렵다니. 토트넘 바보.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